자, 조건과 기한 얘네들을 이제 합쳐서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해요. 부관이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의 부가 뭐냐면 부가한다, 덧붙인다 그런 의미거든요. 덧붙이는 약관, 즉 법률행위에 덧붙이는 계약의 내용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법률행위 하면서 부관 붙여보셨나요? 조건 붙이거나 기한 붙여서 법률행위 하신 적 없죠? 네,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셨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막 들어가서 자, 방 있어요? 예,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MOTEL이나 이렇게 하는 거죠. MOTL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해외에 여행 간다. 그럼 비행기 표 부킹 합니까 안 합니까? 아, 또 부킹이 또 나이트에서 또 의미 떠올리면 안 되니까 예약하죠. 예약하면 비행기 예약하면서 그쪽에 가서 호텔 예약하죠. 오늘 당일날 가서 해, 미리 해. 미리 예약은 오늘 하지만 그 효력은 내가 들어가기로 한 날 12월 1일이다. 그럼 12월 1일부터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법률행위 했어요. 오늘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입주는 12월 1일 날 입주할 거다. 그럼 그 임대차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12월 1일부터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법률행위 오늘 했잖아요. 이게 기한을 붙인 거야, 시기. 그리고 일주일 쓰겠다. 그럼 종기는 시기부터 일주일 후가 종기 아닙니까? 맞죠? 예. 자녀분들한테 조건부 법률행위 많이 하죠. 자녀분들 실례지만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없으신가요 아직? 아들 하나인가요? 몇 살이죠? 그러니까 6살이요? 뭐 사달라 그러면 늘 오케이 사줘? 오케이 팍팍 사줬어요? 엄마 심부름 하면 사준다 이런 거 하잖아.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 뭐 노트북 사줘 그러면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사준다. 그건 안 사주겠다는 뜻이죠. 자, 어쨌든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사준다. 사주겠다고 오늘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사주는 거야?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어야 사주는 거야?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어야 사주는 거죠. 이런 게 다 부관인 거야. 그래서 조건하고 기한하고 개념만 구분하면 되는데요. 이제 법률행위 부관이다라고 하는 건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해 있는 법률행위가 하나가 있어요. 법률행위가 하나가 성립을 했어요. 성립을 했으면 바로 성립과 동시에 그 효력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법률효과가 발생을 하는 건지 법률효과가 소멸하는 건지. 그러니까 효력 여부는 발생을 하든지 법률효과를 소멸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겠죠. 취소나 해제 같은 건 소멸시키려고 하는 거고 계약 같은 건 발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계약을 법률행위를 성립시켰다 그러면 효력 여부가 바로 결정이 나는데 법률행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지금 말고 나중에 효력 여부를 결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놔두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언제 여기다가 어떤 사실을 하나 덧붙이는 거예요. 이 사실에 의해서 효력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지금 말고 언제요? 나중에. 아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임대차 하지만 12월 1일 날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임대차 효력은 12월 1일부터 생기죠. 계약은 오늘 했잖아요. 오늘 효력 발생시키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2월 1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 정해놨어요. 아들한테 노트북 사주겠다는 얘기는 하지요. 하는데 언제 사준다고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전교에서 5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의해서 법률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 부관. 이 부관은 민법 총칙에 조건과 기한으로 나눠놨어요. 조건, 기한. 그럼 조건이 뭐고 기한이 뭐냐? 이거 봐야 되겠죠? 조건과 기한 이렇게 나누는데 조건은 장래, 도래가 불확실해요.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사주겠다.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지 안 들지 그건 잘 모르죠. 하지만 들면 사주겠다.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하여튼 시험에 나오는 용어로 붙이면 어려워. 지금까지 설명한 거 아들한테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라고 해서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도래가 불확실하니까 이건 조건이다 그러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시험에 나오는 용어로 얘기합니다. 이제 기절할 준비하세요. 조건은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의해서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목 졸라버리고 싶죠?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거예요. 12월 1일이 되면 입주하겠습니다. 오늘 계약했잖아요. 아직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12월 1일은 확실히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아시겠죠? 자, 이게 조건 기한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는 도래할지 안 할지 잘 몰라요. 하지만 이건 반드시 도래하는 거죠. 그렇죠? 조건하고 기한을 먼저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조건이에요? 내일 비가 오면?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조건 맞네 그러면. 그럼 내일자 뺄게요. 비가 오면 우산을 사드리겠습니다. 기한이죠. 비는 언젠간 오잖아요. 언젠간 오지요. 그러니까 내일자 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기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12월 1일은 확정기한이죠. 하지만 비가 오면 이건 불확정기한이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아시겠죠? 또 이렇게 나누는 거지. 괜히 거기까지 들어갔나 이거? 근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기한은 또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그러니까 조건과 기한은 의미 가지고 문맥 가지고 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법률 행위에 다 조건이고 기한이고 붙일 수 있느냐? 아니에요. 먼저 이제 조건부터 할게요.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 행위, 그러니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 행위인데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 행위다. 그럼 예외적으로도 조건 못 붙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 행위다. 무슨 우정을 나누냐? 근데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 행위다. 그냥 우리는 조건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들. 말이 더 어렵죠. 그러니까 친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는 있죠. 그냥 우리는 조건 붙이지 못하는 거 원칙적으로. 그래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어음. 수표. 어음이나 수표 같은 경우는 조건 붙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몇 월 며칠 날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좋아요. 기한은 붙일 수 있어. 하지만 내일 비가 오면 지급하겠습니다. 그럼 그 어음 받을 겁니까? 또 잘생긴 사람이 오면 지급하시오. 그런 어음 받을 거예요? 잘생긴 사람이 오면 지급하시오. 그럼 나밖에 없죠 받을 사람. 그렇잖아요. 네. 목소리들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웃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안 놔두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음이나 수표에는 조건은 붙일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급기일인 기한은 붙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이 단독행위는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하게 되면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게 단독행위잖아요. 상대방의 의사 같은 건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하고 법률행위 하면서 단독행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저를 만나길 별로 안 좋아할걸요? 만나면 어떤 단독행위 할지 모르는데, 그렇죠? 얼굴도 꼴도 보기 싫은데 내가 단독행위 하면서 조건이나 기한까지 다 붙인다. 그럼 여러분은 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거야. 제가 어떤 단독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는데 저 녀석이 어떤 처분 행위를 할까? 어떤 행위를 할까라고 해서 불안한데 거기다가 내 마음대로 조건이고 기한이고 막 붙인다. 그럼 여러분은 굉장히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이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고 기한이고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행위에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냐면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다라고 하는 건 채무면제, 채권자가 채무면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회사 이익금 가지고 직원들에게 저리로 대출해 줘요. 그래서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대출 쭉 해주면서 1년간 결석 없이 만근하면 채무면제해 주겠다.
그러면 채무자가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나 이거 대출 안 받아. 그렇게 할 채무자 있을까요? 저 직원들이 있을까요? 다 받겠죠? 아 그러면서 아, 무슨 뭐 이거 저 채무 면제 같은 거 해주면서 조건을 붙이고 난리야. 이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고맙지 뭘 그래. 1년간 만간하면 1,000만 원 안 갚아도 된대죠? 그럼 고맙지. 그건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지. 왜 조건 붙이고 난리냐고 시비 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채무 면제 같은 경우 이익만 준다라고 해서 이거 잘 붙이기도 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니면 유증 같은 거 있죠? 유증 같은 거. 이것도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재산을 얘한테 줘라. 다만 내가 죽을 때까지 동거하면서 잘 보살펴주는 조건으로 주겠다. 그러잖아. 병이 드신 분이 자기 간호하고 있는 간호사라든지 간병인들이 너무 감명스러워서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얘한테 주겠다. 그 대신 내가 죽을 때까지 잘 보살펴준다면 주겠다라고 유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 이거는 조건이고 기한이고 붙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 있어요. 단독행위지만 상대방이 뭐 해줬대요? 동의해줬다는 거야. 어떤 법률행위 하면서 자기한테 불리한 줄 알면서도 동의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네? 하지요. 잘 안 하지만 그래도 하잖아요. 한 번도 보신 적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영화에서 봤어요. 영화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를 좀 거칠게 달아달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난 그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를 젠틀하게 달아달라고 해야지. 이거 길게 하면 안 되겠다. 자, 그다음에요. 뭐죠? 그다음에 신분행위. 가족법상 법률행위. 여기 조건, 기한 못 붙여요. 가족법상 법률행위 하면서 야, 우리 아들 둘 날 때까지만 삽시다. 그러면 오히려 부인이 땡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이 조건 붙일 수 없는 거야. 기한? 우리 5년만 삽시다. 이거 기한 붙일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조건이고 기한이고 붙이면. 근데 요즘에 여성들은 기한은 붙여야 된다 그러죠. 그래요.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혼인의 존속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징역 20년. 그렇죠? 혼인의 존속기간을 5년 이상 하게 되면 징역 20년이다. 그러면 혼인 5년 했다가는 늙어서 나오겠다. 늙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신분행위 절대적으로 조건이고 기한이고 못 붙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죠? 그렇잖아. 법률행위 하면서 단신이야. 너무 어린애야. 딱 보니까. 계약을 법률행위 해도 안 되는데 법률행위 하면서 거기다 조건이나 기한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뭐라고? 누구한테? 단신. 아이고 시키는 대로 단신 이러지 말고 단신. 깜짝 놀랄 정도로 어린애가 왔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조건의 종류 한번 보시죠. 조건의 종류는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정지 조건은 뭐냐면 법률행위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 행위가 뭘로 바뀐다는 얘기죠? 유효인 행위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여러분이 자녀분들에게 정규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법률 행위 했죠? 지금 사죠 안 사죠?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정규에서 5등 안에 들면 사줘야 되죠. 근데 우리 어머니들 반드시 사줍니까? 반드시 사줘야 되죠. 근데 안 사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만들어낸 조건이 해제 조건이에요. 뭐죠? 일단 사줘. 정규에서 5등 안에 안 들면 반납할게.
그렇죠? 이걸 해제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해제 조건. 아시겠죠?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일단은 유효였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무효가 된다 그런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소급효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소급효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소급이에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그런데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뭐죠?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란 얘기는 당사자 합의로 소급효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사자 합의로 소급효를 정할 수 있다 그러면 꼭 따라 나오는 브레든 버러가 뭐예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아시겠죠? 자, 요거요. 그 다음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요때 요걸 조건부 권리라고 하거든요. 이 조건부 권리도 현재 있는 권리인 거야. 자, 여러분 아들한테 딸한테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 그럼 지금 가슴에 기대권 희망권이 있죠. 내가 5등 안에 들면 뭐가 된다? 내가 노트북이 하나 생긴다. 아니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주겠다.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그럼 기대권 희망권이 생기죠. 그 기대권 희망권도 현존하는 권리로 보는 거예요. 이걸 조건부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조건부 권리도 현존하는 권리로서 양도, 상속할 수도 있고 제3자 침해 금지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그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조건부 권리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 148조에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규정이 있어요. 자, 그리고요 149조에는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상속, 담보, 양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건부 권리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양도, 담보도 제공할 수도 있고 처분도 할 수도 있고 또 상속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존하는 권리로 보기 되는 겁니다. 현존하는 권리로. 그래서 침해 금지 조항. 그러면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면 뭐가 되느냐? 이게 불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또 담보로 제공하고 보존행위도 해제해야 되겠죠. 현존하는 권리니까 보존행위도 가능해야 되겠죠. 그럼 보존행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중학교 1학년 다니는 아들한테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서울에 있는 뭘 주겠다고 얘기해? 아파트 주겠다. 너 아파트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럼 이 중학교 다니는 애가 내가 열심히 해서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내 거 된다 그 얘기죠. 가슴이 뛰어 안 뛰어? 뛰어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자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SNS에다가 올렸다.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우리 엄마가 나 서울에 있는 이 아파트 준대더라. 그러고 올려. 그럼 친구들이 와 최고, 엄마 최고 막 그러면서 막 댓글이 달리겠죠. 그 페이스북을 늘 감시하는 사람이 누구요? 그 SNS를 늘 감시하는 사람이 시집간 누나. 누나가 봤다. 누나 집에 찾아와 안 와? 와죠. 혼자 와 누나하고 저 매형하고 와. 매형 같이 오죠. 왜? 인터셉트 하려고. 맨날 어머니 모시고 나가서 점심 사주죠. 네, 그래 맨날 사준다고. 그럼 아들이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왜? 여태까지 많이 당했거든. 나 주기로 한 거 누나가 매번 왔다 갔다 하면 누나 줬거든 여태까지. 공부 안 해요. 공부 안 하니까 어머니가 물어보지. 너 왜 요즘 공부 안 해? 서울에 아파트 안 갖고 싶어? 그럼 어차피 누나 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머니가 뭐래? 엄마가 너한테 약속 안 지키는 거 봤니? 애 기억에 지킨 걸 별로 뭐 기억이 없는데 엄마 기억엔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요? 그럼 아들이 뭐라는 거야? 좋아. 그럼 내가 다시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해줘. 똑똑하죠? 보존이야.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해달라니까 엄마가 가등기 해주죠? 딱 해줘. 그리고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지요? 전교에서 5등 안에 들고
소유권 이제 엄마한테 달라고 하려고 봤더니 아니나 달러 누나 이름으로 돼 있죠. 그럼 가등기 먼저 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잖아요. 나중에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하게 되면 누나 명의의 등기는 그냥 직권 말소돼 버려.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보존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집이 됐다라고 이렇게 가서 보면 누나가 들어가 있겠죠. 뭐 하고 있어 누나? 하 그러고 닦고 있겠죠.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아니 내비둬야지 다 닦을 때까지. 그리고 가고 나면 어떻게 돼? 문 그 뭐죠 저거 저 바꿔버려야 되죠 비번. 비번 싹 바꿔버려야 돼요. 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보존행위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요. 여기까지 얼른 할까? 얼른 빨리 여기까지 할게요. 자 법률행위 부관의 종류는 자, 조건, 기한, 부담이 있는데 조건과 기한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조건부 법률행위. 자,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중요한 거 하나 나와요.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는 것이지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 나오죠. 자, 우리 여기서도 보세요.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의 조건을 갖다가 붙이거나 부관을 붙이는 거지 성립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성립한 법률행위에 붙여서 어떻게 하겠다는가? 효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지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게 가끔가다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 또는 소멸을 좌우하는 거지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말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이 걸리냐면 자 조건은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법률 행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법률 행위의 부관이다. 틀렸지? 성립이 아니라 뭐죠? 효력 여부를 결정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판례 보면은 조건부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조건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 요건이다. 그리고 줄칩니다.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 동기에 불과할 뿐 그것만으로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이 되는 건 아니죠. 조건이 있으면 조건을 갖다 붙여야 되는 거야. 근데 조건을 안 붙였다. 그럼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조건을 붙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언제? 그때 당시에요. 어디에? 제 생각이에요. 그럼 그건 뭐죠? 꿍꿍이만 있었던 거죠. 꿍꿍이만 가지고 법률행위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친다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볼 것도 없이 뭐죠? 단신. 그렇죠? 그래서 어음수표, 그래. 어음수표는 조건 붙일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 2번에 재밌는 얘기가 나와. 어음 보증에는 조건 붙일 수 있다가 나오죠. 동그라미, 그건 줄칩니다. 어음 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거래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다. 자, 어음 보증이 어음수표 행위인가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어음 보증은 어음 수표법에 나오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어음 보증 행위는 어음 수표법의 일환이에요. 어음 수표 행위의 일부예요. 그런데 얘는 어음 행위가 아니고 무슨 행위야? 보증 행위라고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신원 보증 행위는 신원 행위입니까? 보증 행위입니까? 재정 보증 행위는 재정 행위요, 보증 행위요. 연대 보증은 연대 행위입니까? 보증 행위입니까? 또 어려워 갑자기? 다 보증 행위죠. 그러니까 어음 보증도 어음 행위 중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본질이 어음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 보는 거야? 일반 보증 행위라고 보니까 여기는 조건이고 기한이고 다 붙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긴 다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음에 꽂히면 안 되는 거지. 보증 행위로 봐야 되죠. 예. 자, 그럼 한 대 넘겨보실게요. 자, 단독행위, 어단신의 단독행위에 원칙적으로 조건 붙이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단독행위도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그건 줄쳐야 됩니다. 단독행위라도 조건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에 뭐가 있다고? 동의.
또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 있죠? 그 두 가지 줄쳐 놓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족법상 법률행위 신분행위 붙일 수 없고요.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뭐가 해야 될까?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되는 행위에 조건 붙였답니다. 그럼 무효겠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야. 아예 혼인하면서 4년만 삽시다 또는 아들 둘 날 때까지만 삽시다 라고 했으면 그 혼인 자체가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의 종류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네요. 정지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건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의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존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정규에서 5등 안에 들면 뭘 주겠다죠? 그렇죠? 예. 또 해제 조건은 아이들이 우리한테 붙이는 조건이라고 얘기했죠. 일단 사줘. 정규에서 5등 안에 들면 돌려줄게. 그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해제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한다. 그래서 내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오른쪽 페이지 내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만 생활비를 대주겠다. 그럼 그건 뭐야? 해제 조건이잖아요. 생활비를 주기는 주되 합격하고 나면 안 주겠다 그런 얘기죠. 얘 합격하고 싶으면 없겠다. 그러죠? 자, 그다음에 조건부 법률행위 유형이에요. 거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있고 해제조건부 법률행위가 있잖아요. 여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4번에 있는 거 있죠? 4번.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 있잖아요. 네, 그거 좀 줄쳐 놓으셔야 돼요.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 밑에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약혼 예물의 수수 있죠? 여기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지 조건으로는 증여와 유사한 계약이다.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 요거 줄쳐 놓으면 되는데, 자, 요거 보세요. 이거 여러분하고 저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이거를 10,000원에 사면서 할부로 산 거야. 2,000원씩 5개월 동안 붓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적물 먼저 인도합니다. 인도하는데 인도해서 여러분이 점유해서 사용수익하지만 대금 완납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용수익은 하고 있어도 대금이 완납이 돼야 여러분께 되는 거야. 지금 동산 여러분한테 인도도 했죠. 인도도 했지만 대금이 어떻게 돼야 돼요? 완납하기 전까지는 매매 효력이 발생해야 안 해요. 그럼 요 기간 동안은 저 연필은 누구 거죠? 제 거죠? 요게 지금 나고 나면 여러분께 되죠? 예, 이게 정지조건부 매매.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이거예요. 아시겠죠? 소유권은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남겨놓고 매매하겠다 그런 얘기잖아. 목적물 인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하라는 증여와 유사한 계약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강남의 졸부 사건이긴 한데 이 강남의 졸부가 하나가 중학교 2학년 선생님하고 생물 선생님하고 결혼을 합니다. 중학교 생물 선생님하고. 강남의 졸부야. 그래요. 갑하고 을이 이제 결혼을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 졸부 아들인 거야. 여기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거죠? 예물로 예단비를 2억 원을 가져오라는 거야. 예단비를 2억 원을 가져오래요. 그러면서 다이아 반지를 2억 원짜리를 해줘. 예물로. 결혼 예물로 얘한테 얼마 해줘? 2억 원어치 해주면서 예단비 2억 원 가져와라. 근데 예단비 2억 원이 그게 말이 2억 원인지 무슨 2억 원이 있겠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가난한 집 딸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선생님이 되셨어요. 시골에 있는 걸 다 팔아도 1,500만 원밖에 안 되네. 1,500만 원도 굉장히 큰 거죠. 1,500만 원 갖다 줬더니 어서 거지를 데리고 왔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혼을 일단 했어요.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한 20개월 정도가 이제 1년 한 8개월 지났으니까 한 20개월 정도 이제 혼인 생활을 했는데 이 혼인 생활을 하면서 아들이 자꾸만 집에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야 너는 어떻게 네 애비 좀 본받아라. 네 애비는 사업하느냐고 일주일에 집에 하루 이틀밖에 안 들어오는데 너는 뭐 하려고 꼬박꼬박 들어오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마마스 보이가 엄마 나 집에 안 들어와도 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본받으래죠. 아버지는 사업상 집에 하루 이틀 들어오는 걸까요? 딴 얘기하면 안 되지. 사업이 바쁘다니까. 그래요. 왜 안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한 20개월쯤 지나서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니까 이혼 소송 제기하면서 저 손해배상으로 유책 배우자잖아. 이게 지금 집이 잘 안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이게 손해배상으로 3억을 청구하죠. 20개월 동안 하면서 3억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니까 판사가 당연히 이혼을 인정을 하고 집에 안 들어오는데 뭐 이혼을 인정하고 손해배상도 3억 해줘라 그래요. 20개월밖에 안 살았는데 3억이라는 얘기는 돈이 많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손해배상 그 정도 할 정도가 되니까 3억 해줘라.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지금 자기 며느리한테 진 거 아니냐고. 약이 올라 안 올라? 약이 올랐죠. 그랬더니 이게 뭐 하는 거야? 약혼예물 내놔 이렇게 된 거야. 혼인이 파탄됐으니까 약혼예물 줘야 되겠죠.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부인이 못 줘 이렇게 됐던 거예요. 다시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 판사가 얘기한 게 약혼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계약이다. 보세요. 갑하고 을이 약혼을 하고 약혼예물 줬죠. 주고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 그럼 약혼예물을 줬으면 일단 유효잖아. 손가락에 끼워줬잖아요. 그럼 이 누구 거예요? 이제 받은 며느리 거 아닙니까? 며느리 건데 혹시 혼인까지 가지 않고 혼인이 중간에 깨졌다는 거지. 그 약혼예물을 준 이유는 혼인까지 무사히 가자라고 준 건데 혼인까지 못 가고 중간에 깨졌다. 그럼 약혼예물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약혼예물의 수수는 일단은 증여계약인데 무슨 증여계약이냐면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되돌려주기로 한 증여계약과 유사한 것이다. 그래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지금 증여했고 증여가 언제 해제된다고요? 혼인이 불성립하면 해제된다 그런 얘기죠. 예, 증여와 유사한 계약이다. 그 말의 의미는 혼인이 성립해서 일정 기간 동안 살았죠. 그럼 살았으면 이 약혼예물은 누구께 확정이 된 거지? 그치, 며느리께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며느리께 확정이 됐다. 돌려줘서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판시한 거죠. 그럼 이분은 도대체 순수익이 얼마죠? 에? 5억이요? 4억 8,500이지. 1,500 줬으니까. 그렇죠? 예. 20개월 4억 8,500. 오이. 괜찮네요. 예, 좋습니다. 돈으로 뭘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유, 왜? 다 환산 가능해. 나누기 20하면 다 환산돼요. 예. 자, 좋습니다. 그래서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계약이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적극 소극 조건에 뭐뭐 하면 이러면 적극 조건이고 뭐뭐 하지 않으면 이거 소극 조건이야. 거기 줄칠 거 없어요. 수의 조건과 비수의 조건인데 수의가 뭐야? 수의. 나 이런 말 좀 이제 일본식 표현 이거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수의는 죽으면 입는 옷이죠. 그렇죠? 예, 수의가 이건데 뭘 여기다 이런 걸 쓰고 있어. 수의다라고 하는 거. 수의 조건은 조건의 성취 여부가 오로지 그 행위자 의사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 수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도 순수 수의 조건이 있고 단순 수의 조건이 있는데 말부터 쓰기 싫죠? 순수 수의 조건은 순수하게 수의 입은 거야. 단순 수의 조건은 한번 입어본 거야. 나중에 집에다 장만해 놓으려고. 아시겠죠? 그럼 효과부터 결정해 볼게요. 순수 수의 조건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 무효죠? 왜? 순수하게 수의 입었으면 돌아가셨다는 얘기 아니냐고. 그러니까 무효고 단순 수의 조건은 나중에 입으려고 지금 사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유효다. 자,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결론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순수 수의 조건은 이런 거야. 돈 빌리면서 내 마음에 내키면 줄게. 기분 좀 좋아지면 줄게. 눈을 찔러야 되죠. 이런 애들 가끔 있죠. 어떻게 언제 할 건데? 그러면 언제 하겠다가 아니라 봐서. 보긴 뭘 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 아시겠죠? 마음에 들면 기분 좋아지면 껄껄 웃길래 가서 기분 좋아졌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야 기가 막혀서 웃어. 그러죠? 배꼽 잡고 웃길래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배가 아파서 그냥 구르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인 거야. 순수 수의 조건은. 이것저것 내용 알 필요 없어요. 순수하게 수의 입었대. 어떤 상태요? 돌아가신 상태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효고요. 돌아가신 무효고 단순 수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독일에 가면 만년필 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독일에 가면 만년필 사주겠다. 그럼 만년필 사주기 싫으면 독일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 성취 여부가 오로지
표의자 의사 여부에만 결정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독일에 갔다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은 밝힐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객관적 사실이 발생하면 만년필 사줘야 되죠. 프랑스 가면 향수 사다 주겠다. 향수 사기 싫으면 프랑스 안 가면 되죠. 근데 우연히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프랑스 갔다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이 되면 사다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효가 돼야 되지. 단순 수위 조건, 순수 수위 조건, 기분 좋아지면 기분 좋아지는지 어쩌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자, 고개 들어보세요. 순수 수위 조건은 유효, 무효? 단순 수위 조건은? 순수 수위 조건은 이분 어떤 상태요? 죽은 상태고, 단순 수위 조건은 우연히 프랑스하고 독일 간 상태죠. 그냥 이렇게 기억하셔도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비수위 조건은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조건이 성취되는 걸 비수위 조건. 우성 조건이 있죠. 우성 조건은 우연히 성취되는 조건이에요. 우연히. 비가 오면, 눈이 오면, 내일 눈이 오면,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고 안 오고를 내가 내 의지 갖고 결정할 수 있나요? 안 되죠. 하지만 우연히 성취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성 조건이고요. 혼성 조건, 혼성 조건은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의사에 의해서 조건이 성취가 되는 걸 혼성 조건이다. 벌써 혼란스럽죠? 그래서 혼성 조건인 거야. 자, 이분이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분이 을한테 내 딸과 결혼하면 10억 주겠다. 이분이 내 딸과 결혼하면 10억 주겠다. 얘 나같이 생겼나 봐, 그죠? 예, 그래서 딸과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 10억 받나요? 아니, 네 좋습니다라고 한마디 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는 거냐고. 그건 아니지. 딸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죠. 딸한테 가고 혼인해 주실래요? 라고 얘기해서 좋아요 라고 해서 혼인까지 해야 조건이 성취가 돼서 10억 받는 거지. 결혼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하고야 말겠습니다. 이거 갖고 10억 받냐고요. 못 받아. 법률행위는 얘네 둘이 했지만 얘네 두 사람의 의사가 아니라 제3자 다른 사람 의사 여부에 따라서 혼인 여부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저하고 혼인해 주실래요? 그때 싫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꿇어야지. 그렇지. 꿇었는데도 싫텐다 그러면 좋다고 할 때까지 떼굴떼굴 굴러야 되죠. 나는 너하고 결혼하고 말 거야 이러면서, 그죠? 자, 이게 혼성 조건이다. 자,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이에요. 조건 성취 효과 147조에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성취한 때 그러니까 소급효 있다 없다? 없다. 비소급이에요. 때로부터니까. 근데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죠. 그러니까 당사자 합의로 소급효를 정할 수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대신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거기 중요한 게 나와요. 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나오죠. 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거는 어떤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자, 여기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법률행위를 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야.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아직 줄 때 안 됐잖아. 이게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효력이 발생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라며요. 근데 어떤 분이 야, 내가 법률행위 정지 조건부로 했잖아 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줄 때 안 됐잖아, 그 얘기잖아요. 아니, 아들한테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고 했더니 아들이 중간고사 보자마자 성적 발표가 안 왔는데 엄마 얼른 그 노트북 사주세요. 그럼 엄마가 물어보지. 전교에서 5등 안에 확실히 들었어? 그랬더니 아들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그냥 중간고사 보면 사준댔냐?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사준다고 얘기했잖아. 그 이야기는 나는 정지 조건부로 노트북 사준다고 했잖아, 그 얘기죠. 근데 그거는 어떤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있다, 즉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 효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다.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툰다는 얘기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그럼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에헤 나를 어떻게 보시고 뒷주머니에서 성적표 꺼내서 보여줘야 되겠죠. 즉 조건의 성취 여부는 조건 성취에 의해서 법률행위 효력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즉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되겠죠. 예, 아들이 입증해야 됩니다. 성적표 꺼내야 되는 거예요. 조건 성취력은 비소급이 원칙이다. 근데 오른쪽에 가시면 예외적으로 소급표도 가능하죠. 그런데 디귿에 보면 이런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만 유효하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도 보호해야 된다 그랬죠. 뭘로서 보호한다? 기대권, 희망권으로 보호한다. 그래서 조건부 권리에 대한 침해 금지 규정이 있어요. 148조에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법률 규정에 권리 침해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권리를 침해했다? 그럼 그건 뭐가 되는 거죠? 불법행위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기억에 보면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면 조건부 권리자는 침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손해배상 청구 근거는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뭐 그것도 견해 대립하는 건 보지 마시고 그러면 손해배상할 때는 무슨 이익을 배상해야 되느냐? 이행이익. 여기서 이행이익이라고 하는 건 이행받은 것과 동일한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행받은 것과 동일한 이익이에요. 이익을 배상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가 있은 후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조건 성취에 의해서 조건부 권리자가 취득하는 권리가 방해되거나 침해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다. 그러나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것을 좀 체크해 두셔야 되겠는데 자,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했대요. 그럼 요 기간 중에 갑이 을한테 정지 조건부로 즉 엄마가 아들한테 정지 조건부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 노트북 있잖아. 이거 고성능 노트북인데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너 줄게. 이렇게 된 거야. 아까 누나 얘기하면 되겠다. 누나. 그렇죠? 아까 누나 얘기하면 되겠네.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가 아들한테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주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누나가 그 사실을 알고 자꾸만 접근전 벌인다고 했죠. 그랬다가 나중에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어서 등기부 띄워보니까 그 등기부 누나 이름으로 돼 있다. 그럼 나가 못 받는 거야. 조건부 권리를 침해했죠. 중간에 어머니가 누구 줬다고 누나 줬다며. 그렇잖아요. 그럼 누나한테 이렇게 준 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조건부 권리자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행위를 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행위는 무효가 돼야 되죠. 무효가 돼야 되는데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등기를 해놔야 된다고.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래서 가등기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 이게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잖아 이거. 그죠? 처분행위가 있은 후 조건이 성취됐대요. 조건이 성취가 됐으면 조건부 권리자가 취득하는 권리가 방해되는 또는 침해되는 한도 내에서 무효가 된다. 그러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된다?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까 우리 뭐 해놨었죠? 가등기 해놨었죠? 그런 정도 해놓을 수 있다. 그게 보존행위거든요. 거기 149조의 근거가 또 나와요.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죠. 그 보존행위가 가등기 가처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니은에는 보존에는 뭐가 포함이 된다? 가등기 가처분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것이 뭐 가등기 가처분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 이거 나오죠? 조건의 성취 및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 이건 좀 쉬었다 할게요.